서창석 증인,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서창석 증인, 이임순 교수 소개로 김영재 원장 알았다면서요? 이임순 교수는 지금 그런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임순 교수 통행 맞습니까? 이임순 교수 통행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김영재 원장 누구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서창석 증인?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창석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서창석 병원장은 그러면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았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드러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자 26일 기자회견할 때 김 원장 아내가 찾아와서 금실 관련 중동 진출을 문의하니까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 준 게 다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예,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 어디를 소개시켜줬어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박채윤 씨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어떤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YJ콥스라는 간해수공업 회사가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서 중동 진출이 실패하자 서창석 주치의를 앞세워서 서울대병원을 통해서 중동 진출을 시도합니다. 서창석 주치의는 방영주 서울대 부원장에게 소개시켜주죠. 금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성형외과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8월 11일 인사동 송암 한식당에서 서창석 주치의 주재로 누구와 만찬을 합니까? 당시 병원장이던 오병희 원장의 요청으로 제가 중간 교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비서관과 같이 저녁을 했습니다. 방금 기자회견 할 때 박채윤 씨를 금실 중동 진출을 위해서 만났는데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킨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창석 주치의는 오병희 병원장과 안종범 경제수석, 김일수 보건복지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과 박채윤의 동생 박희준을 만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실을 성형외과에 소개시켜 줬다. 그것뿐이다라고 하고 8월 12일 날 안종무 수석을 대동하고 박채윤을 만납니까? 안전봉 수석은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당시 오병희 원장이 요청해서 아니까 연락.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서창석 원장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창석 병원장이 안종범 수석을 모시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럼 오병희 병원장이 원장이 안종범 한번 수석에게 만나고 싶다 하고 만나고 싶다 한 청으로. 걸 소개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병희 원장이 아니 오병희 원장이 서창석 주치의한테 안종범 수석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채윤이 확실히 청와대의 의중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안종범 수석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왜 확인시켜 줍니까? 저는 당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조선을 해줬습니다. 이 만남 이후 3일 만에 서울대병원과 YJ콥스가 중동에 성형 클리닉 센터를 추진합니다. 이게 서울대병원과 YJ콥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 간해수공업 수준인 YJ콥스가 협박 수준의 이메일이 오갑니다. 보십시오. 박희준이 서울대 병원에가 다음 주 중반 중동적 제안에 대해서 2차 협의를 보내야 한다. 목요일까지 마무리 부탁한다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박희준에게 그쪽과 이쪽 법무팀의 의견이 다르다. 계약서 병원이 꿀리는 느낌이 난다. 이러면 안 된다.
교수는 원장의 부하가 아니다. 회사 동의 없이 논문 낼 수 없다고 한 조항이다. 교수들이 읽으면 큰일 난다. 매우 비윤리적이다. 서울대병원은 박희준에게 다시 시술보다는 연구 교육 같은 용어가 앞에 나와야 된다. 박희준은 딱 자릅니다. 임상연구, 의료진 교육 및 해외 송출 의료진 추천, 1, 2를 위한 시술의 진행 및 제품을 사용한다고 세기를 박습니다. 다시 서울대병원 박희준에게 시술이라는 표현은 빼야 한다. 공급이가 좋겠다. 그러니까 박희준이 다시 얘기합니다. 제안한 계약서대로 체결은 말도 안 된다. 박희준은 서울대병원의 내부 검토와 이번 일 진행은 어렵다. 이것이 지금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 시절 안정범 수석과 김진숙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에게 특혜를 주라고 오병희 원장한테 주선을 합니다. 그 이후 3일 만에 서울대병원과 제이콥스가 중동 진출을 도모하고 거기에 성형 클리닉을 만들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것이 방영주 부원장의 거부로 이것이 무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오병희 병원장은 석연치 않게 연임에 실패하고 주치의인 서창석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이 조그만 기업이 중동 진출 실패했다고 조원동 날리고 오병희 날리고 이게 대한민국 실체입니다. 그 중심에 서창석 병원장이 있고 서창석 병원은 계속해서 김영재와 박채윤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차 질문에 다시 규명하겠습니다. 예. 저는 당시 대통령 주치이기도 하지만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10년 정도 연배가 높은 병원장한테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고 안정권 기획서 소개시켜 줍니까? 제가 소개시켜 준 게 말씀이 되는 소리를 아니고 하세요. 오병희 원장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